검버섯과 피부암 똑똑하게 예방하는 방법 저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외선은 피부의 적, 자외선을 똑똑하게 차단하자. 그래서 저는 차단제 고를 때 무조건 뭐 더하기도 많고 네. 숫자도 높은 거 이게 이제 완벽하게 차단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일단은 자외선 차단제, 뭐 SPF 차단 지수라고 얘기를 네. 하죠. 그게 높거나 아니면 플러스가 많을수록 우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잘 보호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어디서나 그렇든 너무 과하면 또 문제는 반드시 발생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자외선 차단제에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과 첨가제가 많이 들어있는데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많이 들어있겠죠. 아.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본인한테 잘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데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SPF 30 이상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충분한 양을 바르셔야 되는데 이게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2시간마다 덧발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한 번 쓸 때마다 이렇게 이거 이것도 많다. 제 얼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요것도 남는 것 같아요. 한 요 반 정도? 맞아. 근데 요거를 잘 이렇게 펴발라 주긴 하거든요. 이 정도면 적당할까요, 교수님? 일단 네.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얼굴이 작더라도 어느 일정량을 바르셔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 보시면은 일정이 이제 좋을까요? 손가락 마디를 보시면은 이 정도의 양이 약 0.5mg입니다. 생각보다 얼굴 많다. 전체, 얼굴을 바를 때는 이 정도를 바르셔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얼굴만 바르면 되는 게 아니라 목, 앞, 뒤, 특히 귀, 귀? 입술, 아랫입술까지 다 바르셔야 진짜요? 되면은 이 손가락 마디로 2.5개, 한 3마디 정도는 충분히 발라주셔야 되고 귀도 발라요? 귀는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네. 특히 위쪽 부분에는 피부암이 굉장히 잘 생기기 때문에 남는 거 발라야 돼 지금. 여러 번 덧발라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을 잘못 바르면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맞아요. 밖에도 그런 잘 못 분 있어요. 나가겠고 좀 꺼려지는데 이 백탁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 없는 자외선 차단제 이거 효과가 맞아. 달라요, 교수님? 조금은 다릅니다. 그 골프장 같은 데가 어디 허옇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민망해요. 그러니까 백탁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보통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크게 차단 효과를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물리적. 그거는 네. 햇볕을 그냥 강제적으로 막아서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화학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학적이라면 피부에 흡수가 돼서 햇볕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자외선의 효과를 갖다가 없애는 그런 화학적인 차단제가 있는데 백탁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차단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백탁 현상이 있는 것이 자외선 차단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굴을 허옇게 하고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라서 적절하게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절한 정도의 뭐 운동을 할 때는 어차피 다 하얗게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텐데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런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걸 선택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제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모자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같이 휴대를 하고 다니다가 햇볕이 많을 때는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교수님, 그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햇빛을 꼭 쬐라. 하루에 몇 분이라도 꼭 나가서 햇빛 쬐라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피부암을 예방하려면 자외선을 막 피해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그래서 저희가 항상 내과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과 선생님은 햇볕 쬐라고 하는데 그렇죠. 피부과는 절대로 피해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비타민 D 합성에 이 자외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비타민 D를 합성하기에는 햇볕을 한 30분 정도만 쬐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해가 많은 12시에서 2시 사이를 피해서 저녁 한 4시나 5시쯤에 한 30분 정도 돌아다니면 충분한 정도의 자외선을 쬐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굳이 얼굴을 쬐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피부를 쬐도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얼굴 외에 팔다리를 쬐도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얼굴을 열심히 가려주시고 팔다리를 통해서 팔다리. 비타민 D 합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검버섯과 피부암 예방하는 법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요.
두피, 발가락, 손가락, 손발톱까지 전신 구석구석 어떤 점이나 줄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을 꼭 하세요 나왔습니다. 네. 노 교수님. 네, 점이나 아니면은 손발톱의 색의 변화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다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초기 병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변화가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사진을 찍어 놓고 뭐 3개월 있다, 6개월 있다가 보시면서 변화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시고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이어지거나 없어지는 경우에는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전문의 선생님과 찍어놔야겠네요. 꼭 상의를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이에요. 한여름에 땀과 잦은 샤워에 피부도 약해진다. 전신 그래요? 보습을 철저히. 근데 검버섯 피부암 예방하고 보습하고는 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그래도 없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땀나고 더운 그 여름철에 제일 간과하기 쉬운 게 보습제잖아요. 바로 맞아요. 진짜 더 끈적끈적. 찝찝해요. 우리 피부는 피부 장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자외선이나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우리 피부 장벽이거든요. 근데 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보습제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뭐 자외선도 있지만 땀도 많이 흘리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자주 씻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는데요. 그 예민해진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에는 피부암이나 피부 노화를 예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한겨울 말고 여름철에도 보습 꼭 신경 써서 네. 하시는 게 피부를 지키는 길이고요. 마지막 이어가 봅니다. 외상, 과로, 흡연, 한낮, 과도한 야외 활동을 주의하세요. 이건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호 교수님? 그래서 제가 아까 피부암이 발생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반복적인 손상, 네. 그리고 그 손상이 축적이 돼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뿐만이 아니라 반복적인 외상 역시 반복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피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충분히 쉬어서 회복만 제대로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회복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로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흡연. 흡연은 우리가 햇볕을 쬐고 있는 동안 흡연하면 그 위험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해변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이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피부를 위해서는 가장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 흡연은 특히나 여름철 빛이 많이 쬐는 지역에서는 안 하는 것이 본인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기에도 하나도 멋이 없습니다. 당장에 금연하셔야 될 것 같고요. 54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궁금증 풀어볼게요. 70세 남성이에요. 40여 년 전부터 목에 사진과 같은 점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크기 변화는 없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길쭉한 모양이라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일단 점의 모양이 이제 갈색이 아니고 붉은색으로 봐가지고는 점 가능성보다는 혈관성 병변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사실 사진상으로만은 진단이 딱 뭐라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악성은 아닌 거는 같고요. 일단은 걱정이 되시면은 피부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제대로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궁금증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등인가 봐요. 저희 남편 사진입니다. 등에 점이 많이 생겼어요. 꼭 좀 알려주세요. 저희 아버지도 빨간 점이 많이 생겼어요. 네. 연세 드시면서. 이건 뭐예요? 등드름하고는 좀 다른 건가? 이게 등에 이제 많이 생기는 점 중에서 조그마한 빨간 점이 네. 많이 생기는 거는 그거는 이제 혈관종이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런 혈관종입니다. 그런 경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갈색으로 이렇게 등에 또 이렇게 쫙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네. 경우는 검버섯이 등 전체를 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사진은 지금 색깔이 약간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 붉은색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혈관종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단 하나는 가슴 쪽에 그 점 주변으로 혈관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같이 네네. 동반하는 경우는 혹시라도 간에 이상이 없는지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의 경변이라서 간이 딱딱해지면 그게 네. 피부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한번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과 질환하고도 감별을 좀 해보셔야겠어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다리에 이런 게 군데군데 있는데 6개월 이상 지나도 낫지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네, 노 교수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색소성 병변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네. 다리 한 군데 말고 이제 다리에 혈관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위쪽에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갖고 계셨고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기에 상처를 받게 되면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부과에 오셔가지고 일단은 진단을 조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검사가 받고 되구나. 그에 따라서 치료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피부암과 검버섯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